그 국민의힘 넘어가기 전에 오늘 10시부터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자 국회 기재위원장은 이거 열지 않겠다. 가서 수사부터 받아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시에 회의가 열릴지 열려서 실제로 뭐 정회를 하게 될지 뭐 아직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회의를 열 수는 있겠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일종의 시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예, 뭐냐면 4가지 과목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헌정수호 헌정수호를 할 의지가 있는지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은 대통령님과 국정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있는지, 네 번째는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봤을 때 국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게 근데 다 개별 과목인데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나오면 딱 떨어지는 거고 네 과목 다 합쳐가지고 합격점을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운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1교시 꽈락이에요. 헌정수호 질서, 헌정수호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는 우리 12.3 내란에서 봤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 헌정이 무너질 때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막아야 되는, 지켜야 되는 역할이고 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순번에 따라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헌정수호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헌정수호 의지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가 있다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해훈에 대해서는 헌정수호 의지가 없음을 이미 차고 넘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1교시 꽈락. 이걸로 끝난 거죠. 이미 사실은. 1교시 꽈락. 이것이 대통령님과 국정 방향성이 있는가. 뭐 그거는 본인이 맞출 수는 있겠죠. 이거는 제가 판단 보류. 전문성 부분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재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거는 제가 채점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판단 보류. 근데 4교시 또 꽈락이에요. 4교시가 뭐죠? 매일 1일 1의혹씩 나오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국민들께서 못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래서 국민들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이해훈 안 된다가 절대 다수시거든요. 그럼 1교시 꽈락, 4교시 꽈락 합격 그냥 꽈락이죠. 꽈락이에요. 이제 꽈락이어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판단은 이제 통합 인사라는 것이고 어제 이규현 홍보수석이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또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인사청문회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안 되고 정회한 상태로 자정까지 가면 인사청문회를 다시 잡든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판단을 누군가는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취재해 보면 대체로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원칙주의자와 기회주의자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원칙주의자는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다 버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고립되더라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기회주의자는 이익 때문에 자신의 원칙과 신념도 버려버리는 사람이고 근데 이해훈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후자 같은데 완벽한 기회주의자거든요. 기회주의자에게 국무위원회 자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었고 뭐 저보고 기회주의자 아니냐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에 기회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득권 다 버리고 원칙 지키고 소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일단 같은 서상에 넣으시면 제가 좀 속상하고요. 기회주의자래요? 그냥 당 넘어왔다고 그냥 쉽게 보는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그냥 저는 국민의힘 이거 있을 때 그 기득권 그건 평가의 영역에서 빼세요. 지금 저는 대통령님의 판단을 사실은 믿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입장도 믿고요. 또 대통령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돼요. 여야를 떠나서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그냥 오케이 해서는 안 되고요. 국회가 국회의를 해야 국회의원이죠. 단단하게 검증을 해야죠. 그래서 단단하게 검증한 결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서 꽈락, 또 4번 국민 수용성 부분에서 꽈락, 두 과목 꽈락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지명 처리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메커니즘이에요. 그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안 하려고 할까요? 이미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의 판단은 정치적으로 이제 깎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예. 뭐 청문회 여는 거 오케이 열어가지고 1번 4번이 꽈락인 것을 국회의원들이 입증해 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이유로 지명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이 메커니즘 우리 국가가 예정해 놓은 청문회란 메커니즘보다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못해서 아니면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겠어 그냥 이걸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다분히 정치적 정쟁 목적이다라는 생각이고 예. 참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예. 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두 번 이제 대우 이탈이 생기면 안 된다. 예, 예. 저도 엄청난 공격을 받아봤던 입장으로서 이해훈 후보자가 참 한편 또 안 됐기도 해요. 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을까. 저도 많은 공격을 받아본 입장으로. 근데 네.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 없으면 멈추세요. 이해훈 후보자. 지금 너무 예. 너무 많잖아요. 예. 너무 그리고 대놓고 부적격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기회주의자가 국무위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헌정수호 의지가 없는 자가 국무위원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국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멈추시라. 이게 어쨌든 그 정치 후배인 김상호 의원이 정치 선배인 이해훈 후보자에게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자꾸 그러더라고요. 다 네. 정치 잘못 배웠다고 그러던데 뭘 정치를 잘못 배운 제가 선배님께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나?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국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다 떠나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 이해훈 후보자의 그 특히 이제 아들 아파트 문제 오늘 뭐 또 나왔던데 그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사실상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다 수사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 문제도 있어요. 네. 돈을 다루는 자리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예. 자리고요. 그리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기획예산처 재정 이제 말 그대로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 미래 기획까지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돈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청렴하기를 그렇습니다.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가장 청렴한 분이 가야 되는 게 예. 예산처 장관입니다. 돈 아니, 다루는 경우에 자리인데? 자, 이게 지금 또 이거는 그리고 딱 되고 나면요. 예. 국회의원들도 벌벌 기는 갑오브도 갑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예산 받으려면 잘 보여야 잘 되거든.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국무위원도 아니에요. 예. 너무나 중요한 자리라서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 저는 1번, 4번 과목 까락이라서 예.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다. 네. 이 과정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을 국무위원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할 때 인사 검증이라는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민정수석실이 있어요. 네.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해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판단해서 이 정도의 혐의가 있으면 이런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내용이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 가 하든지 이거 안 되겠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하든지 이 과정이 제대로 됐었던 건가에 대한 저는 의심이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청와대 내부의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데 이건가?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내밀한 부분까지 다 밝힐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 뭐 이런 이를테면 보좌관이 네. 이제 그 제보한 이런 녹음 파일 이런 거는 당연히 몰랐겠죠. 대통령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절차가 이제 인사검증 자체 네.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 청와대에서 하는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무로무로 평판 묻고 뒷조사 정도 하는 정도일 텐데 네. 완벽할 수는 없고 당연히 정보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완벽함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공개되면서 네.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오고 자료도 취합되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메커니즘이라 생각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네. 헌정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너무나 명백했던 그렇습니다. 부분이라서 그건 기사 검색만 하면 나오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해훈 장관 후보자 지명 되자마자 네. 이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목소리를 바로 냈고 네. 그 이유는 뭐 뒤에 일은 몰랐어요. 예. 근데 일단 헌정수호 의지 없는 것만큼 명백하기 때문에 헌정수호 의지라는 과목에서 꽈락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바로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자리라면 네. 제일 먼저 검증해야 하는 것이 헌정수호 의지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명확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국무위원 임명할 때마다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지금 이제 당에서 나가셨는데 강모 의원님 여가부 할 때 그때도 국민 수용성 부분 꽈락입니다 했다가 제가 후폭풍에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었는데 우리가 국무위원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에는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냥 내 눈에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헌정수호 의지, 두 번째는 그 부분의 역량, 세 번째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 네 번째는 국민 수용성입니다.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시면 임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